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폭락을 해서 제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이제는 이 테슬라의 투자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진짜 많은 분들이 답글을 남겨주셨어요. 정말 다 읽어봤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뭐 개설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채널이고 아직 구독자도 많지 않은 채널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꼼꼼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가 지난번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어서 저희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답글을 달면서 대출하면 안 된다. 나 대출 안 했는데. 테슬라에 올인하면 안 된다. 나는 뭐 올인하고 싶은 건 아닌데 약간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에 대한 몇 가지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 부부는 내년에 이사할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5년에는 이사 자금도 필요해서 2024년에는 특히 더 주식 투자를 안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는 여윳돈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근데 저희의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도 집이 없지만 앞으로도 집을 살 계획이 없어요. 저희 부부는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 부부거든요. 그래서 집을 살 돈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무주택자한테 주는 혜택을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찾아놨고 몇 년 동안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해왔고 아마 올해 그거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내년에 입주를 하게 될 건데 입주할 때 필요한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정도의 큰 돈이 아니라 그냥 저희 둘이 올해 맞벌이에서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자금. 그렇기 때문에 되게 큰 돈이 필요한데도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됐을 부분이 테슬라라는 정말 변동성이 큰 종목에 심지어 올인까지 했으면서 게다가 대출까지 했으면서 왜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나? 본인이 애초에 위험하게 한 게 아닌가? 주식 그렇게 위험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테슬라를 좋게 보는 분들은 아니 테슬라는 나중에 쭉쭉 갈 거고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한 종목이고 심지어 100불까지 빠졌던 종목인데 200불에 멘탈이 나간다고? 200불 깨진 게 왜? 나중에 테슬라는 세계 시총 1위까지 갈 건데 아마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대출을 한 적이 없고 사실 대출을 한 건 남편이고 저랑 결혼한 지 한 1년 2개월 됐거든요. 근데 결혼 전에 저 모르게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꽤 많이 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결혼 전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테슬라 주식을 산 그 계좌는 남편의 개인 계좌예요. 저는 그것까지는 터치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 역시 제 개인 계좌는 터치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 개인 계좌는 사실 테슬라 100%도 아닙니다. 테슬라가 비중이 크긴 해요. 저 역시 테슬라를 좋게 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테슬라가 나중에 세계 시총 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포텐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테슬라에 올인을 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남편은 반대예요. 남편은 미래를 되게 불안해하던 사람이었어요. 미래가 불안해서 600만 원이나 주고 부동산 경매 수업도 들었던 사람이고 뭐 스마트 스토어도 열었던 사람이고 그런 남편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래도 좀 본인의 미래가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를 투자하면서부터 뭔가 좀 활기를 찾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남편한테는 이 테슬라가 상당히 큰 존재예요. 근데 그런 남편을 뭐 바꾸려고까지 하지는 않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ETF 해라, 배당주 해라 뭐 이렇게 남겨주셨지만 사실 그 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게 남편한테 우리 다른 종목 하는 거 어때? 이것도 어렵고요. ETF 하는 거 어때? 이것도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도 뭐 예전에 ETF로 수익을 많이 내기도 했지만 사실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ETF에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뭐 30개다. 근데 그 중에 한 5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 ETF를 절대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그리고 남편은 한 ETF를 살 때도 한 회사 전부 다 되게 집요하게 알아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남편한테 ETF 투자는 맞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역시 남편한테 우리 다른 종목 하는 거 어때? 뭐 이런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아요. 뭐 가족한테는 몇 년 전에 엔비디아 차트 너무 좋으니까 이거 들어가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남편한테는 뭐 엔비디아하고 뭐 다른 종목 얘기 꺼낸 적도 거의 없고 아마 마지막으로 제가 뭐 다른 종목
얘기를 했었던 게 가을이었나? 주성 엔지니어링 이거 28,000원까지 눌리면 이거 들어가면 돈 좀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남편한테 주성 엔지니어링 사자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사람이고, 생활비 계좌에서도 다른 종목을 사실 조금 사고 싶긴 했었어요. 근데 남편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는 몇 천만 원어치 작년에 샀지만 국내 종목은 사실 몇십만 원어치씩만 샀었어요. 그것도 남편한테 이제 겨우 허락을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뭐 SFA 반도체, HK 이노엔, 그리고 뭐 대한항공으로 뭐 수익 냈었다. 아마 이런 얘기도 이전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완전 테슬라에만 올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닌 거라는 거는 아마 알고 계셨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희는 조금 다르지만 저는 남편을 따르려고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하려고 해요. 정말 찐 테슬라이고 취미가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는 거고 정말 삶이 테슬라인 사람입니다. 근데 뭐 그거는 받아들여요, 저도.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저랑 남편이랑 투자 방식이 아예 달라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한 10몇 년 했는데 예전에는 남편이 주식 투자를 안 했어서 저는 하길 바랐었거든요. 근데 막상 주식 투자를 남편도 시작하니까 확실히 좀 부딪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의견이 너무 안 맞아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생활비에서 남는 돈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남편이 운용하는 증권 계좌, 그리고 제가 운용하는 증권 계좌에 반씩 나눠서 입금을 해서 각자 알아서 매수하고 관리를 해요. 이 두 계좌는 각자의 개인 계좌와는 무관한 둘 다 생활비 계좌입니다. 남편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테슬라는 나중에 쭉쭉 갈 거기 때문에 200불도 싸고 250불도 싸고 150불도 싸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달 사모으면 저절로 분할 매수가 된다. 그리고 저는 아예 생각이 달라요. 내가 200불에 살 수 있는 거를 250불에 산다? 그럼 한 주당 50불 차이면 지금 한 주당 65,000원 차이인 거니까 내가 65,000원을 더 비싸게, 그것도 10주를 산다? 그럼 65만 원이네? 나는 65만 원을 손해본 거야. 이런 마인드예요. 물론 그거를 맞출 순 없지만 맞추지는 못해도 차트 보면서 최대한 그래도 맞추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테슬라 주식을 매수한 거에 평균 단가를 보니까 남편은 평균 240불대, 저는 190불대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테슬라가 폭락한 이후에 지금 한 5%, 6%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기술적 반등일까봐 일단은 조금 지켜보고 더 올라갈 때 사고 싶은 사람, 남편은 최대한 또 싸게 사고 싶은 사람, 아예 다르죠. 근데 그냥 존중해요. 그래서 매수에 있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문제는 매도입니다. 맞출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00불에서 진짜 150불까지 갈 거를 대비해서 200불에 팔았는데 하루 만에 반등해서 그 다음날 205불이다. 그게 왜? 200불에서 일단 150불까지 빠질 수 있으니 이걸 팔았다가 편안하게 이 폭락장을 지켜보면서 더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게 됐다. 잘 됐다. 올라가면 다행이다. 왜냐면 개인 계좌는 아직 팔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좀 상황을 지켜보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남편은 그걸 일단 절대 용납을 못하고 작년에도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걸 절대 용납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득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한테 양도세 되게 크니까 수익 한 번만 좀 확정짓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작년에 294불, 293불 그때 팔겠다. 왜냐면은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여기서 한번 수익을 확정 짓고 약속대로 바로 다시 사겠다.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진짜 정말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팔기만 해봐. 그래서 못 팔았어요. 근데 정말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미친 듯이 떨어지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했을 때 273불, 아직도 기억나요. 273불에 팔게 해달라. 273불에 팔고 약속대로 나 진짜 바로 다시 살게. 팔게 해달라.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는 그래 네 뜻대로 한번 해봐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몰라 네 맘대로 해. 이거였어요. 그래서 냅다 팔았죠. 그래서 273불에 팔고 그리고 260불 정도에 제가 다시 샀어요. 수량을 조금 늘려서. 근데 남편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양도세 때문에 수익을 한번 확정 짓는 것까지는 내가 오케이를 해주겠다. 매년 그것까지는 할 수 있게 해주겠지만 그 외에는 절대 팔면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단타도 하는 사람이고 스윙도 했던 사람인데 절대 이걸 건들지
못하게 하니까 손이 되게 묶여있는 상황에서 테슬라 주가가 쭉쭉 떨어지는 걸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인 거죠. 물론 남편의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제 방법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남편한테 계속 얘기했던 건 테슬라는 한 해에 75%까지도 빠졌던 종목이라는 걸 고려하면 2024년에 내가 무조건 팔겠다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또 그래버리면 대응만 해가면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물론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오케이를 받지 못했습니다. 싸우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뭐 트레이딩이 자신 없다. 자기는 그냥 편하게 사모으고 그냥 묵혀두는 게 마음 편하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테슬라는 지난 2년간을 봤을 때는 그렇게 했다가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는 대응을 해가면서 하고 싶어요. 아직도 맞추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팔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으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둘 다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자기 전까지도 그날 고민했어요. 그 폭락했던 그날, 막 10% 이상 빠지고 폭락했던 그날. 자기 전까지도 둘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자버렸어요, 사실. 그렇게 자버리고 나서 새벽에 깼어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깨서 봤더니 180불까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분 봉도 보고 차트를 계속 보는데 그 정도 폭락이 나왔으면 사실 연이어 계속해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자면. 근데 이거 180불에서 더 안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완전 그냥 추측. 그래서 이거 왠지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겠다. 이거 팔면 안 되겠다 해서 새벽에 깼을 때 180불인 걸 봤지만 저는 사실 그냥 잤어요. 어쨌든 남편과 저는 투자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전에는 무조건 남편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건 남편이 저보다 돈을 더 잘 버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집안 살림도 했던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남편의 방식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폭락하면서 남편의 계좌가 더 박살났기 때문에 그래도 대응을 조금 더 할 줄 아는 제가 한번 관리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남편한테 제 의견을 얘기했지만 아직은 허락을 해주지 않았죠. 어쨌든 저희 부부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